아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 정말 이 사건 보면서 더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쯤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대전 대덕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 20세 딸을 납치해서 승용차에 태우고 세상에. 청주 방면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납치를 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남성이 이 지인의 딸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가게에서 승용차를 타고 배회를 합니다. 이 여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네. 이 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깐 나왔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승용차에 강제로 이 여성을 태웠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대전과 청주 일대를 거의 20시간 가까이 네. 감금을 하고 도주극을 펼쳤습니다. 세상에 이 납치된 분 본인도 정말 불안, 공포에 떨었겠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이 심했을까요? 보세요. 저렇게 대전 대덕구에서 납치가 돼서 도주국도 20시간 가까이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이 사람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제 납치범이 20대 딸을 납치해서 도주를 했는데 다행히도 네. 20대 딸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알려진 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대전 경찰청에서는 충북 경찰청으로 공조 협조를 했죠. 그러니까 충북 경찰청에서는 그 청주시랑 협동을 해가지고 헬기까지 띄웠어요. 헬기까지요? 헬기도 띄우고 순찰차를 동원해서 뿐더러 네. 또 이제 납치 사건이니까 혹시 목숨이 위할지 모르니까 특공대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네. 차를 발견해서 한 1시간, 한 2시간까지 추적했는데 네. 농로로 도망가니까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네. 순찰차를 앞으로 가로막으니까 그 납치범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뭐 헐리우드 액션처럼 네. 영화의 한 장면이 된 거죠. 네. 앞서 잠깐 나왔던 그 사진이요. 바로 지금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에요. 이 납치 후 도주극을 벌였던 이 납치범이요. 궁지에 몰리니까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앞서 순찰차가 심하게 찌그러진 모습 나왔잖아요. 바로 그 모습,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세요. 자신의 차량도 왼쪽이 이 납치범의 차량입니다. 납치범의 차량도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저렇게 에어백까지 터졌어요. 그리고 순찰차도 보세요. 순찰차도 이건 납치범 차고요. 순찰차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른쪽이 순찰차예요. 순찰차에 탄 경찰관 부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경찰의 설득 끝에 흉기를 내려놓고 차량에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저 순찰차 에어백 터지지만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설득을 해서 일단은 그 추가 피해 없이 검거를 했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납치극 단순 납치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어떤 계획된 납치기라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범행 과정을 보면요. 체포된 이후에 경찰이 이제 밝혀낸 바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지인의 딸이 일하는 가게 부근에서 납치를 목적으로 계속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네. 화장실에 가는 지인의 딸을 딱 목격을 하고 납치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범행을 들여다보면 이제 네. 차량을 일단 렌터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번호판도 미리 훔쳐놓은 번호판을 준비를 했고 그 이제 피해 지인의 딸을 납치하면서 또 이동을 해서 충북의 한 주택가에서 네. 12일 오전에 훔친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요. 하하. 그리고 휴대전화는 또 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켰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위치 추적이 어려웠고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분 또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게 안에 놓고 오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위치 추적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네. 경찰청 간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네. 신속히 검거가 돼서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네. 이 영화 같은 납치극이 끝났고도 납치범이 검거됐기에 망정이죠. 정말로 그 가족들은 또 본인은 납치된 이 여성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범죄든지 그 이유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철 원장님. 이런 끔찍한 납치극 왜 벌인 겁니까? 이게 상당히 황당한 어떻게 보면 납치극인데 네. 김씨이 지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아하. 만나달라고 하는 그 의미로 네.
딸을 납치를 한 겁니다. 자, 만나줘야 딸을 풀어주겠다. 이제 네. 이런 건데 네. 이런 황당한 어떻게 보면 납치범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애초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예를 네. 들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고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상황 판단 오류에 관계된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상황 판단에 대한 오류가 상당히 많은 사람인 것 아하,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폭력성도 이게 사실 납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폭력성에 근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폭력성은 상황 판단 오류에서 같이 겹쳐지면 아하. 극단적인 사건으로도 발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요, 뉴스파이터에서 간간히 납치 사건 전해드립니다만, 양지민 변호사님, 아직도 그냥 시청자분들은 납치라는 게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 일어나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피해자의 사실은 이제 정신적인 피해, 손해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보호팀에서 이제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 네. 외상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19시간 동안 그 차에 갇혀서 자신의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이렇게 속박당한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납치와 감금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찰차 저렇게 아까 나온 것처럼 손괴를 했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 2명이 지금 타박상을 입고 치료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죄명이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도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네. 합니다. 정말로 이 납치된 20살 여성이요, 정말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온 게 천만다행인데 걱정되는 건요,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살의 이 여성이 앞으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가 혹시 어려워지거나 대인관계 또 기피증 생기거나 할까봐 그게 정말 걱정되는데 정신적 치료에도 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또 가족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줘야겠습니다.